쉽지 않을 수 있어서 진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모르지만 브롬 OS였고 저쪽은 붉은 별 전사예요. 그 붉은 별이라는 프로그램은 북한이 90년대에 개발했었던 프로그램 지금 안 쓰고 다 정말 여기 펜트스플레이어.com에 그런 프로그램 소스들이 오픈되어 있죠. 선 OS는 미국 컴퓨터 회사가 한 그런 걸 있어서 소스 코드를 조용 이렇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건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그 3D화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조각입니다. 그것을 뼈대를 만들어 주문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가서 떠냅니다. 그래서 떠낸 것이 바로 이런 조각이라면 이건 OS잖아요. OS를 멈추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이거 떠낸 건데 떠내기 전에 찍어서 노래에다가 이제 거푸집 같은 거 주문 생각하시면 정말 조각의 주문이거든요. 노래에 찍어서 아직은 이렇게 떠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 바이러스와 OS 그걸 한 번 더 해서 제가 조금 흥미롭게 느끼는 것은 또 이건 결합을 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정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하나의 정원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내 이름을 가진 형태들로만 구성해서 특히나 이번 전시에서 이전에 이 전시를 했을 때는 작은 갤러리에서 했었었는데요. 이제 OMA가 건설한 이 건축물 자체가 중앙에 중정이 있어서 마치 이제 하나의 정원처럼 보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전 작업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때는 몰랐는데 설명 들으니까
정도 있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으신 분은 나는 바다 아래 내려온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느낌을 받았던 해저의 광 케이블이 깔려있는 그것이 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하셔도 완전 밀리셔도 되고 엄청 되거든요. 아이돌을 설정해서 한 저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개념미술, 추상미술, 실존주의 다 넘어가도 러브 스토리라는 드라마에서의 어떤 주제 같은 거는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살아남는 것이 우리가 진정을 말하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통속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그런 거는 차라리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깔고 있고요. 사실 이런 건 벽화여서 직접 그리신 거거든요. 제가 직접 그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이번 전시 끝나면 그냥 저희 다시 페인트 칠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는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화는 탐지한다. 그러니까 회화가 저거 하나가 회화다, 이거 하나가 회화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이제는 이미지에도 있고 저 텍스트에도 저 이미지도 있지만 저 벽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사라져도 다시 다른 어떤 패널이나 뭔가가 있으면 다시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회화는 어떤 것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소장가로서 좀 낮춰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회화가 매체 자체를 계속 바꾸고 혁신해가는 면에서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아주 특이하고 그 작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기 홉슬머리 남자 작가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인공이 혹시 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1회 대인전을 가서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작가는 그 작가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서 그 1회 대인전의 그 작품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1회 대인전 때는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회자되는 이 작가의 작품 할 때 1회 대인전 작품을 계속 말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불시의 그런 뭐랄까요, 지옥을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감정 요소들이 그런 반영이 들어가지만 저는 이 작품으로서 이런 보라색 인물 분장들이 조금씩 다르게 출연하는 데에서 이건 비디오의 워킹 시간 개념 가지고 이제 회화가 흡수하는구나라고 느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의 어떤 작품들 아시죠?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데 거기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앤디 워홀의 반복을 철학적으로 죽음하고 많이 연결시키거든요. 하지만 그 방법과는 다르게 저는 작가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크리에이터는 굉장히 떨립니다. 하지만 작가님이 동의하시지 않아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시간성과 해서 한번 정수영 작가님의 회화를 해석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1순위로 섭외하게 되었고 한번 들어오고 나서 잠깐 내렸어. 약간 좀 떨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제 작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컬러풀하고 좀 다채롭고 도대체 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좀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좀 그런 회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곳곳에 어떤 전 부산 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어떤 인체들도 있고 또 저는 어떤 그림의 생명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뭐 물고기라든지 여러 생명체들도 함께 항상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동물, 곤충 이런 부가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좀 부가적일 수 있는 존재들이 사람들과 함께 같은 크기로 놓여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생하고 동등한 어떤 관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 훨씬 평화롭고 훨씬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애시스라는 잿더미라는 작품은 사실은 제가 이제 페인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회화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매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매체에서 오는 어떤 소재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화가들이 선택하는 소재들, 예를 들어 뭐 정물화로서 많이 들어가는 뭐 석류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소재들과 또한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동물, 소외된 동물들에 관심이 많지만 소외되어 온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마녀, 예전에 중세시대 때 마녀라는 어떤 오해로 소외되고 굉장히 불합리한 희생을 당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런 그 주제로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마녀 재판이라든지 뭐 마녀 그런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희생된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 현대화 안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혼자 이렇게 상상하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면으로 구성을 해본 구상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다크한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이 세상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두운 면을 조금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약간 약간 조금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고민을 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되게 그려져 있잖아요. 재료를 쓰시는데요. 저는 아까 회화가 이제 벽에 딱 붙어서 환영적인 공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체로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이런 종이 작업 보시면은 아주 강렬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종이가 이 유리도 주경으로 해서 그 안에는 종이가 껴있었는데 그냥 그래 종이 껴야지 그렇게 개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종이 그 상태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그 순간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작업실 풍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업실을 그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작업실의 풍경보다는 그냥 작업실이다라는 느낌으로 보셔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유리라는 것은 되게 틀린 거예요. 이런 캠퍼스는 아트 계열이 아니고서 캠퍼스를 살 일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리는 안 그래요. 유리는 아트가 메인이 아니에요. 유리는 건축에 쓰이는 거지 아트가 빌려오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빛나는 매끈한 표면이면 뭐든지 아트가 이미지가 박힐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마도 평면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21세기에 앉게 되는 이 스마트폰의 영향인 거죠. 그거를 거부하고 정말 캠퍼스의 물리로 가든지 정말 정수영 작가처럼요. 아니면 그런 옛날의 캠퍼스다, 옛날의 종이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종이면 종이, 캐물스는 캐물스, 유리, 스테인리스 다 동등하다라고 이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김인정 작가가 여러 자료를 이렇게 쓴다는 면에서는 약간 후자 쪽이 아닌가라고 해서 앞으로 지금은 스테인리스 작업 중점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지미지게 작업을 했던 게 아크릴 물감을 얼음틀에다가 물에 녹여서 얼렸어요. 얼린 다음에 그게 이제 유리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궤적들을 만들고 그런 궤적들과 함께 들어가는 환경과 제가 이제 한체가 되게 신체라고 생각하는
거를 완전 교차지르면서 작업을 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제가 아까 계셨는데 탐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회화를 한다고 이제 초반에는 녹이면서 작업을 여러 가지 매체로 하다가 지금은 일정 시기부터 캔버스에 이제 회화의 미디엄들이 올라가는 형태로 작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작업이 이 작업 2016년 정도 때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표했던 미래라는 연작까지 다양한 시기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저기 있는 미래라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가장 중요한 저 시리즈 중에 대표작은 천장화로 제작이 되었었고 20m 정도 되는 이제 너비에 천장을 가득 채우는 형태로 작업을 발표를 한 바 있어요. 올해는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 수원실험미술관에서 미래 연작에 이어지는 작업을 오이스터의 형태로 불의 형태를 가진 쉐이프 캔버스로 작업을 발표를 했고요. 다다음 주 추석이 지나고 개인전도 오픈을 할 예정인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